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CEO의 역할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완전히 뒤바뀝니다. 특히 지금 한국의 강력한 새 안전법 아래에서는요, 사고가 터지고 나서 처음 72시간 동안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기업가 리더 개인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바로 이 긴급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기 상황에서 리더가 내딛는 첫걸음이 그야말로 모든 것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자, 모든 건 바로 이 법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죠. 이 법의 핵심이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안전을 제대로 챙길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큰 사고가 나면 이제 그 책임을 회사뿐만 아니라 경영 책임자, 그러니까 CEO가 직접 그것도 아주 무겁게 형사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벌금이 좀 늘어났다 이런 수준의 변화가 절대 아닙니다. CEO가 직접 수사 대상이 되고 개인의 자유가 걸린 문제로 바뀐 거죠. 완전히 새로운 현실이 펼쳐진 겁니다. 숫자를 보면 이 새로운 현실이 얼마나 와닿는지 명확해집니다. 법이 시행되고 불과 몇 년 만에 1000건이 넘는 수사가 시작됐어요. 이 말은 더 이상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일단 기소가 되잖아요. 그럼 유죄를 피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숫자, 89.3%, 거의 90%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판까지 갔다 하면 결과는 거의 정해져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이 안전 문제 아주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는 최근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에서 대표에게 징역 15년이라는 형량이 선고됐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 정말 큰 경각심을 줬죠. CEO 리스크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또 얼마나 심각한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바로 그 첫 72시간, 우리가 골든아워라고 부르는 이 시간이 바로 당신과 당신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된다는 거죠. 자,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언론, 경찰, 정부, 그리고 대중의 시선은 모두 CEO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이때 리더의 첫마디가 수사의 방향은 물론이고 여론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다면 과연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이 슬라이드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잘 모르겠다. 문제는 없었다. 피해자 잘못이다. 이런 말들은 정말 최악입니다. 무능함과 책임의 피로만 비춰지면서 상황을 그야말로 나락으로 빠뜨리죠. 대신에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를 복구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그런 책임감 있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가장 이상적인 첫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한 문장 안에는 책임, 투명성, 그리고 공감이라는 위기 대응의 핵심 가치가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첫 인상이 신뢰의 기반을 만들고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골든아워를 확보하는 열쇠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그 행동 계획을 한번 살펴보죠. 이 5단계 플레이북, 이게 바로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CEO가 딱 붙잡아야 할 명확한 로드맵 같은 겁니다. 현장을 장악하고, 구조에 집중하고, 매뉴얼을 돌리고, 당국 지시를 따르고, 마지막으로 TF를 가동하는 것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현장을 장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CCTV 원본 파일, 작업 기록, 초기 진술 같은 것들. 이런 건 혼란스러운 와중에 정말 순식간에 훼손되거나 사라질 수 있거든요. 이걸 만약 놓치면 나중에 증거인멸이라는 아주 불필요한 오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속도와 정확성이 생명이에요. 당연히 혼자서 이 모든 걸 다 감당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즉시 위기 대응 TF, 즉 태스크포스를 꾸려야 합니다. 보통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조사팀, 법적인 리스크를 관리해줄 법률 대응팀, 그리고 외부 소통을 전담할 대외 협력팀, 이렇게 3개의 축으로 역할을 나누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각 팀의 역할이 한눈에 들어오죠. 조사팀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률팀은 수사 과정에 협조하면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외협력팀은 언론을 포함한 모든 외부와의 소통을 책임집니다. 이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착착 돌아가야 하는 거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잘못된 초기 대응은요, 그 자체로 또 다른 재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사고 자체보다도 이 대응 실패로 인한 법적, 사회적 타격이 훨씬 더 클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런 행동들은요, 그야말로 나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진술을 조작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전부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돼서 CEO의 책임을 결정적으로 가중시키는 최악의 수가 됩니다.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위기 상황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은 회피하지 않겠다는 자세. 사실 평소에 안전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온 리더라면 이 원칙에 따라서 당당하게 위기에 맞설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최고의 위기 대응이라는 건요, 위기가 닥쳤을 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위기가 오기 훨씬 전부터 이미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바로 이 세 가지가 지속 가능한 리더십의 핵심 기둥입니다. 안전을 그냥 지켜야 할 규제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로 삼고 CEO가 직접 위험 관리를 챙기고 또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끌어내는 리더십. 이것이야말로 우리 회사와 우리 직원들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질문 하나로 귀결됩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당신과 당신의 조직은 이 골든아워를 제대로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모든 리더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